네, 이번 시간에는 이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쁜 치매 좀 이상하죠? 사실 치매하면 이쁜 치매를 떠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치매 상태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저희들은 이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좀 밉습니다. 짜증납니다. 스트레스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매 신경정신 증상 또는 행동심지 증상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게 실마리를 찾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이쁜 치매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치매 어르신들이 우리와 다른 행동과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망상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 걸 가져갔다. 그리고 의처증, 의부증도 있어요. 그리고 헛것을 막 보기도 합니다. 이거 뭐 난리가 나죠. 물론 이러한 증상도 있지만 막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불안하고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더 지나쳐서 완전히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러한 현상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건 막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꾸만 실종이 되시죠. 배회하는 증상. 그리고 밤에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똑똑 두들겨 갖고 애미야 못 주라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좀 드물긴 하지만 자꾸만 뭘 바깥에서 주워오세요. 그래갖고 막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읽기 어려운 그러한 심리적인 행동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분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러한 증상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그 이전까지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이쁜 치매를 만드는 방법은 약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약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가족들하고 의사하고 그리고 환경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그분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왜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냐고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뭐 당연히 병이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분이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싸나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안하고요. 우울하고 초조해지니까요. 왜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근데 뒷부분에 가면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 또한 힘듭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병전 성격이나 또 과거에 이제 정신병적인 질환이 있었으면 그게 더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치매에 걸리느냐. 우리가 전두엽 치매도 있고요.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고 루이체 치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복잡하죠. 하여간 병이 어떤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치매냐에 따라서 그 병리 현상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해서 이 앞통수 쪽에 그 주로 이제 뇌세포가 죽는 그러한 그 치매가 있는데 그 전두축두엽 치매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제하고 배려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자제심이나 배려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쉽게 화내고 이러면 참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우리가 당장에 보호자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 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하루 중에도 이분의 증상들이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맑은 날은 괜찮은데요. 어둡고 비가 오고 이런 날 뭔가 컨디션이 뚝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딴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감기약이나 뭐 피부과약 이런 거 먹었는데 갑자기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어진 환경이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저희한테 좀 주셔야 돼요, 의사가.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정보를 아무것도 못 받고 뭐 그러니까 약 좀 드리고 그런데 약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의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속상한 건 아는데요. 의사들하고 만났을 때 속상한 얘기만 하면 속상한 상태로 가십니다. 해결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풀이만 하고 가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본인 스스로가 의사처럼 생각하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내 감정 덩어리를 갖고 감정으로 부딪히면 대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속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것이 이 병의 증상이구나. 이 정도 얘기하면 의사죠. 네, 의사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치료가 필요할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지금 현재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최근에 뭐 바뀐 게 없을까?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도 의사하고 그 이야기를 한다면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쉬운데 어떻게 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보호자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이제 그 헛것을 자꾸만 봐요. 헛것을 자꾸만 보면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잖아. 야, 우리 집에 야, 저거 봐, 저거. 저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잖아. 그러면 깜짝 놀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우리 장로님이 귀신을 본다니까 말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자주 관찰이 되는지, 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몇 달 전에 한 번 있었어. 그게 너무 궁금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지만 이건 자주 관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놓고 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주 관찰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고 물어보면 다 심하다고 그래. 왜냐하면 요만큼 꼬집혀도 이게 제일 내가 심하니까. 그런데 이걸 심하냐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한 분의 증상이 쭉 가면서 이때 이만큼 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겪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만큼일 때가 있어. 그리고 뭔가 바뀌었더니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 심한 정도를 스스로가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그렇지만 자주 심하게 있다고 해서 다 고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줍습니다. 이렇게 쌓아놔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짜증이 나죠. 그렇지만 그냥 치우면 또 모르고서 또 집어와. 맨날 자주 이런 걸 주워오고 이런 것들 맨날 쌓아놓긴 하지만은 그분이 생활하는 거나 나한테 스트레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관찰되느냐, 어느 정도로 심하냐, 그리고 그것을 케어하는 보호자의 고통이 얼마나 되느냐를 갖고 우리는 이것이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다리를 다쳤어요. 쩔뚝거립니다. 쩔뚝거려서 잘 못 가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버스를 막 못 타. 그럼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치매 어르신이 기억력이 쏙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자꾸만 똑같은 거 물어봐. 그리고 의심도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빠져나갔으니까 보충해주고. 그게 아니라 우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멀리합니다. 이게 왜 똑같은 건데 이렇게 태도가 달라야 되죠? 도리어 내가 힘쓸 것도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밀어제낍니다. 우리가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객관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들은 이런 질문을 보호자기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당연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감정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이러한 감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또 생각이 또 나타나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집안엔 부끄러운 일이다. 뭐야, 그거 숨기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창피해서 사실은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걸 보면서 나는 아버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호자분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라고 저희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당장에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꾸준히 저걸 해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이 있어요. 자, 얼마나 심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의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창피해서 그동안 얘기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 왔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지. 우리 어머님이 저를 도둑년으로 몰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분을 모신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의사가 해줄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즉 짜증이 나고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망상을 유발할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혹시 잊을까 봐 몇 가지 또 물어봅니다. 요즘 어디가 아프시진 않나요? 잠을 못 주무시진 않았나요? 최근에 약물이 뭐가 변한 건 없나요? 최근에 자주 오시던 어떤 분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환자나 보호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는 아주 극도의 그 망상에 빠져서 진짜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사실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치매 어르신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길게 오래 간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막 때리다가도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아한 얼굴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어먹어요. 그 순간 내 문제였지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건 다 아는데요.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한번 돼보시고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면 조금은 참 이게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증상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환각을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까 같이 아주 심하거나 자주 나타나면 모르는데 어떤 분은 많이 심해졌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환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작은 동물이나 아기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막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데려간다 그렇게 하고, 막 심한 경우는 우리 침대에 누가 들어왔다고 막 그러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점점 치료가 되면서 좋아지시는 분들은 아예 없어지진 않는데 아기가 이렇게. 그럼 물어봐요. 그 아기가 말을 겁니까? 아니야, 나 그냥 앞에서 놀아. 그럼 거기까지 그냥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뭔가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이걸 볼 수는 있지만 심해서 이분의 생활을, 보호자의 생활을 해하지 않는다면, 아, 이건 그냥 우리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헛것을 보이는 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정도에 좀 더 심해. 그럼 그때 좀 조명을 좀 더 밝게 해주는 방법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의사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본다고 말도 안 돼.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이러한 뭔가 증상을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게 제일 짜증나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습니다. 짜증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워서 저거 한데 어떤 분들은 놀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놀리려고. 아니, 장난 심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우리 아버님이 치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난을 걸면 이게 막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도리어. 나의 보호자의 선입관이 그러한 평소 때 하던 행동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항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어떤 공격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은 좀 분리를 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공격성이 나타날 때를 의사들은 자꾸만 물어봐요. 어떠한 상황에서? 보면은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전립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변이 안 나오는 것을 이게 표현을 잘 못하고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어디가 불편한 것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변비가 아주 심한 상태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무섭다는 것으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객관화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공격성이나 없어지는 망상이나 없어지는 환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하더라도 2, 3개월 이상 가지 않아요. 의사들하고 열심히 얘기하고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약도 드리고 어떤 대처 방법을 해야 됐습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하면 분명히 그거 강한 정도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단은 두려워 말고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있다라는 의사 입장에서의 생각을 갖고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어려워요. 왜 내 부모님이 이래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해주고 헛것이 보이더라도 싸우지 말고 때로는 인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그분한테 진짜 보이거든. 진짜 보이거든.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 보이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좀 보고 저것이 저분의 행동이나 생활을 막 위협하는 정도다. 그럼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가족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치료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필요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려운 것도 의사한테 얘기하고 그 필요한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정보를 수집해주고 요인을 찾아보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의사와 같이 격려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아마도 이쁜 치매로 좀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쁜 치매, 미운 치매 얘기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을 이해한다면 이쁜 치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병으로 나타나는 치매냐에 따라서 증상도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이 증상에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보호자가 어떤 태도로 이분들을 좀 바라보느냐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교수님 약으로도 혹시 예쁜 치매 만들 수 있을까요? 약으로만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약이 있어야지만이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망상이라든가 그런 그 환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을 쓰면 진짜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일부는 약을 쓰더라도 잘 안 좋아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다 하면은 의사들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 거고 또 그 증상을 보고 아 이것은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환경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복용하게 되는 약들을 또 궁금한 게 평생 먹어야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 일부 약은 이제 평생 드셔야 될 약이 있습니다. 즉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치매니까 인지 기능을 최대한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버티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약은 이제 꾸준히 드시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이쁘지 않은 치매,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는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환각도 나타날 수도 있고 망상도 나타날 수도 있고 우울증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 분이 계속 똑같은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그 증상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증량과 감량을 반복하거나 또는 끊거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치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선입견들을 좀 버리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다음 주 강연 주제는 뭘까요, 교수님? 이제 오늘 얘기한 것의 연장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러면 이해만 할 것이냐. 아, 이해 말고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많이들 약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근데 막상 가르쳐 드려도 집에서는 잘 안 하시고요. 치매 안심센터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 가셨을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근거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 즉, 약 말고 다른 방식들이 실제로 그분들을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